종이 기타 파피의 마실. 파피의 마실 기타 신비로운 이야기. 지필 페데리카 아르투조, 파비오 존티니. 2025년 7월호 현대기타 특집으로 종이 기타 파피의 마쉐로 기고된 글로 기타 역사의 중요한 안토니오 데 토레스가 제작한 종이 기타 파피의 마쉐에 대한 내용입니다. 클래식 기타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 소개해봅니다. 기타의 구조에 혁신을 가져오며 현대 클래식 기타 제작의 기초를 닦은 안토니오 데 토레스. 이 명장은 1862년에 뒷판과 측판에 파피의 마쉐, 즉 두꺼운 종이를 사용한 기타 F24를 제작했습니다. 이 종이 기타는 토레스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에는 타레가, 이어서 료벳이 소유하다가 현재는 바르셀로나 음악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기타 제작가 파비오 존티니는 이 악기를 자세히 연구하여 파피의 마쉐 복제품 모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탈리아 출신의 기타리스트 페데리카 아르투조는 존티니가 만든 복제품을 사용해 파피의 마쉐라는 앨범을 녹음했습니다. 이번 특집에서는 아르투조와 존티니가 연주자와 제작자의 시각에서 파피의 마쉐의 비밀에 다가갑니다. 현악기 제작자와 연주가가 파피의 마쉐에 대해 말하다. 파피의 마쉐는 우리 인간과 같습니다. 8월의 더위 속에서는 약해져 녹아버리지만 2월에는 힘을 얻어 강하고 곧게 별에 닿을 듯한 멋진 화음을 연주할 수 있으며 누군가가 조율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브리엘레 프리올로. 페데리카 아르투조 인터뷰. 파피의 마시 기타와 처음 만난 것은 언제였나요? 이 악기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00년대 초 비첸차 음악원에서 스테파노 그론도나에게 사사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그론도나는 루카 발드너와의 공저로 유명한 기타 제작가를 막 출간한 참이었죠. 이 책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앤티크 기타 사진이 실려 있었고 부록으로 그론도나가 오리지널 파피의 마쉐 기타로 그라나도스의 스페인 무곡 5번 안달루사를 연주한 CD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음원을 듣고 옛 기타 제작가들이 본질적으로 매우 부서지기 쉬운 소재를 사용해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한 감정을 표현하는 기타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저자 중 한 명인 루카 발드너가 만든 철저히 경량화된 사이프러스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것만으로도 기타 제작 개념의 한계를 넘어선 악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능가하는 보드지로 만든 기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놀랍고 흥미로웠습니다. 파피의 마시 기타를 연주할 때는 어떤 느낌인가요? 목재 기타를 연주할 때와는 다릅니까? 극한까지 가볍게 만들어진 이 악기는 저에게 최고의 자유를 줍니다. 파피의 마쉐를 연주할 때는 손에 닿는 소재의 물리적 저항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직 순수하게 음악적인 제스처만으로 연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팔의 움직임만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악기의 목재의 저항을 느끼지 않고 팔의 움직임만으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악기를 연주하시고 거트현도 자주 사용하시죠? 거트현과 현대 합성현의 음색을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거트현을 연주할 때의 감각은 파피의 마쉐 기타를 연주할 때와 비슷합니다. 양의 창자를 사용한 현은 어떤 합성 소재의 현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음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느낍니다. 거트현은 진동에 매우 민감해서 아주 섬세한 비브라토도 낼 수 있습니다. 줄을 튕긴 뒤 미묘하게 강약을 조절함으로써 풍부한 표현을 얻을 수 있고 음색도 섬세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동안 거트현으로 연주하다가 합성 소재의 현을 사용하면 현이 연주자에게 소재의 특성과 단단함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앨범 파피의 마시의 수록곡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나요? 처음에는 오리지널 파피의 마셰와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거나 토레스와 인연이 있는 작곡가의 작품을 선택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부터 레퍼토리로 삼아온 곡들 중 상당수가 바로 그 시기에 쓰인 곡들이었기 때문에 선곡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15살 때부터 폰세, 료베트, 그라나도스, 타레가의 곡을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만둔 적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여성 작곡가의 작품에도 관심이 많아 작품을 발굴하고 다시 연주하는데 힘써왔는데 최근 몇 년간은 마리아 루이사 아니도의 작품에도 특히 집중해왔습니다. 그녀가 료베트와 깊은 인연이 있다는 점도 있어 이번 선곡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카스, 팔가, 가르시아 톨사 역시 제가 늘 흥미를 가져온 작곡가들입니다. 이들은 타레가의 위대한 재능과 료베트의 창조성에 가려져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녹음은 이들의 작품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곡의 배열은 아니도의 작품에서 시작해 타레가 이전의 작곡가들로 거슬러 올라가는 마치 과거로의 여행 같은 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에 아니도는 위대한 토레스 기타에서 비롯된 시악의 마지막 수호자이고 알카스는 19세기에 이 시악의 씨앗을 뿌린 작곡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도는 선생님께 특별한 존재인가요? 무엇보다도 저는 아니도의 음악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 음악에는 진정한 민속음악이 가진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미인 특유의 경향이라고 느끼는데 그녀는 작품 속에서 클래식 음악과 대중음악, 우아함과 기발함, 신성함과 세속적인 것을 모두 융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도의 작품은 매우 인간적이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영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인간은 음악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한 정신의 특별한 측면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앨범에서 제가 특히 좋아하는 아니도의 곡은 그녀가 어머니를 잃었을 때 작곡한 엘 미사치코입니다. 이 곡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 찾아오는 신성하고 신비로운 체험을 표현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니도가 어린 시절에 보았을 법한 타악기와 하프가 연주되는 원주민 축제의 행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의 연주도 음반이나 인터넷을 통해 들을 수 있는데 인간미가 넘치고 정말 매력적입니다. 저는 아니도가 남긴 작품과 연주를 통해 그녀가 매우 용감한 여성이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언제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각오가 되어 있었죠. 또 가장 행복한 순간에도 들뜨지 않고 어떤 일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니도가 살았던 시대는 전 세계를 누비는 기타리스트를 꿈꾸는 여성에게 매우 힘든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제약 때문에 오랜 시간 그 꿈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그녀는 결코 열정을 버리지 않았고 한순간도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기타 연주와 음악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연주에서 실수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선생님이 항상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말 연주자라면 누구나 직면하는 가장 큰 과제를 정확하게 짚어주신 질문입니다. 연주자는 언제나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지만 거기에는 실수라는 위험도 따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엄격한 규율과 기술적인 철저함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음표 하나하나도 정확하게 연주해야 하죠. 이 과정을 거쳐 테크닉을 완전히 익히고 나면 연주자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고 청중과 함께 자극적인 세계를 탐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날개를 펼친 독수리와도 같습니다. 공기의 저항 때문에 부드러운 비행이 방해받을 때도 있지만 독수리는 능숙하게 균형을 잡으며 광활하고 미지의 공간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짜릿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파피의 마시의 녹음은 특별한 프로젝트였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 열정을 쏟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인생이란 다양한 만남의 연속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피의 마시에서는 정말로 적절한 타이밍에 최고의 악기를 만났어요. 처음 이 기타를 연주했을 때 이 악기라면 내 예술적 개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곡들 중 다수는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제 레퍼토리였지만 적절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기에 적극적으로 녹음하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우연히도 당신의 기타 제작가로서의 에너지와 저의 음악가로서의 에너지가 만났고 마침내 이 프로젝트를 실현할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이번 연주를 통해 종이 기타에 숨겨진 모든 보물을 표현해내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제작 과정을 통해 저를 움직인 동기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기타에 꼭 필요한 것만 남긴 미니멀한 디자인도 무척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첫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저를 매료시킨 것은 기타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깊은 흥미를 가졌던 악기를 실제로 연주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마치 제 인생의 원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소중한 1888년산 오리지널 토레스를 사용한 녹음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두 번째 파피의 마시 녹음도 이미 확정되었다고요. 이 신작에는 어떤 레퍼토리를 담을 예정인가요? 네, 곧 새로운 녹음을 하게 됩니다. 스위스 남부 루가노의 뮤직 마스터피스 재단과 수집가 잔니 아콜레로의 호의로 오리지널 토레스를 연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파피의 마시에서는 악기가 만들어진 시대와 토레스와 깊이 관련된 작곡가들의 작품을 담았지만 앞으로 발표할 두 번째 파피의 마시 앨범에서는 토레스와 그 시대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좀 더 현대적인 작품들을 수록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앨범이 음악적으로나 음향적으로 더 흥미로운 내용이 될 뿐만 아니라 파피의 마시의 특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즐거운 연습과 연주를 위하여